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고나의 출신.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으로 혼조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좀 밀렸었는데 네.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버티기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나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왜요?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 싸게 살려고. 싸게 살려고. 진짜 약 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와요, 조정이. 타이밍이 네.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잘 버틴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당장 내일 또 엔비디아 장마치고 또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물가 지표도 요즘 최근에 살짝 흔들리고 있고 네. 여기에 또 미국 대통령께서 또 한 입담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뭐가 찾아오죠? 위기가 위기. 찾아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유는 가지되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시장에 대응을 밸런스.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명언인가? 와, 오늘 처음부터 명언부터 닭살이 쫙 한번 돋는데. 자, 어쨌든 랭킹쇼와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시면 네. 수익을 낼 수 있다. 가보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세요. 02-325-8200번 연락 주셔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만 잘 버틴다리 저희 고고씨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미장과 코인이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아싸 미장과 호랑나비. 코인이 아싸 호랑나비. 올드하시다. 이분 연배가 참 궁금해요. 어제부터. 아싸 호랑나비 하는 순간 어디 네. 우리 친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오늘도 출석률 좋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 서당깨님께서는 네. 우리 김수경 앵커의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 이게 약간 조금 차분한 색깔이죠. 차분해요? 제가 평소 잘 안 입는 색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잘 어울려요. 죽을래 입었어요? 죽일래 입었다. 주면 그냥 입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네. 해주시고 거의 한 1,200명 163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 랭킹은 또 김수경 앵커가 또 고민의 고민을 거쳐 준비를 또 해왔습니다. 아니요, 고민 안 했는데. 그래요? 급해서 막 했어요. 역시 발등에 불 근데 떨어져야 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또 잘 찾아요. 네. 고도의 집중력. 예. 빨리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보여주시죠. 네. 문화. 어.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문화의 날이에요? 문화가 있는 날. 그렇구나. 네, 지금 제가 사담을 나누다가 건혜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거요? 영화 안 본 지 얼마 되셨다고요? 저 한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애 때문에 못 본 것도 있고, 네. 그 다음부터 안 보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졌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다 이렇게 리뷰해서 정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씩 못 보겠어요, 이제는. 참을성이. 참을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유튜브 봐요. 그것도 좋죠. 네, 좀 그게 좋아요. 네, 네. 사실 오늘을 기회를 이용하시면 공연을 굉장히 싸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할인해 몰랐어요. 주거든요, 티켓을. 좋다. 네, 문화가 있는 날 여유를 가져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네. 삶에서 중요한 쉼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의 퀴즈가 뭔지 함께 열어보실까요? 네, 문화와 관련된 주제는 가장 보고 싶은 영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2월 둘째 주에 한 거예요. 2월 둘째 주. 그렇구나. 기준. 저게 이제 알만한 게 3개 정도 있군요. 히트맨2 같은 경우는 권상우 씨 나와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검은 수녀들은 송혜교 씨 나와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마블이라서 좋아하다 보니까 알고 있고. 다 안 해. 알긴 다 안 해. 안 봐서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예, 유튜브 안 해. 리뷰왕 아니겠습니까? 네. 자, 결말포 만든 걸로. 미키일칠 몰라요? 미키일칠. 조용해진다. 미키마우스? 아니야. 아니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 미키일칠 미키마우스가 무슨 소리예요? 그 미키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로버트 패터슨이 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면서. 뭐를 잘 또 봤지. 이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낭만적이지 않아요? 약간 뭔가 지금부터? 첫사랑 느낌? 약간 일본 영화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그런 들고. 느낌이네요. 네네네. 예. 자, 전반적으로 장르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볼 거 많다. 네, 오늘 네. 뭐 아무래도 캡틴 아메리카 제일 인기 있지 않을까? 마블 본인 영화- 기준에서. 예. 저는 복잡한 거 싫고요. 네. 나쁜 사람은 계속 나빴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올려놨기 때문에 네. 요거 투표하시면서 저희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영화. 그리고 오늘 또 수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티켓을 할인해 주거든요. 네, 바로 보러 가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랭킹쇼. 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중에 첫 번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찬 상성 최고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은 영화 보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뭔 소리예요?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1년이요? 됐어요. 애들 때문에 같이 봐요. 네, 애들을 보면 같이 보러 가거든요. 네. 따님 두 정말 분과 같이. 함께 영화관 나들이 네. 너무 멋있다. 멋있는 아빠다. 그러니까 그쵸? 딸이 또 친하네. 친해가지고. 제가, 네. 작은 딸을 워낙 예뻐해서 작은 딸 어릴 때 네. 에버랜드 가면 같이 데리고 가고 둘이 맨날 아,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큰 따님 들으시면은 이거 어떡하시려고 이러셔요. 안 그래요? 돼요. 최소한 둘 다 주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렇게 안심을 하고 얘기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비밀로. 네. 약간 둘째 따님한테 더 키우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맞으시대요. 이게 또 아빠하고 또 딸하고 또 친하니까 이게 또 네. 되지. 또 이게 또 그럼요. 예, 아들들은 약간 또 그런 거를 몰라요. 이거 선입견인데 아들이라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아들 하나, 아들 둘. 어?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최병훈 전문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딸 부자님, 우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기분 좋게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산왕님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가보고요. 심택이 되겠습니다. 심택을요, 18,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은 10%. 오늘 심택은 진짜 심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와, 수익이 나셨습니다. 네, 14%. 예. 네. 자, 계속 가져갈까요? 자, 이왕 저렇게 산 이후에 딱 튀니까 네. 이제 더 한번 어디까지 갈까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심택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신 가격은 잘 사신 것 같아요. 18,000원. 일단 올라온 거,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땐 그냥 거래 실리고 갈 때 초기에, 내려오면 사야지 그러지 말고 일단 사고 비중 조절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전체에서 뭐 단기 매매 30% 한다면 종목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두 개 정도, 한 개 일단 15% 정도 사고, 일단 가면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첫날이나 둘째 날 초기에 아침에. 그러면 일단은 대다수 성공합니다. 그러면 급등주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어느 정도 되고, 항상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때는 급등주를 내려오면 살려고 그래서 항상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비파 반등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사셨어요. 18,000대 사셨으니까 18,800원. 아마 첫날 사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물대가 지금 170일 동안 매물이니까 6개월, 6, 7개월 매물대가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것은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매물대를 가기 전에 여기서 다 질러도 리스크는 없어요. 이 기술적으로 볼 때 엄청 빠졌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적을 때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저 거래가 적다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즉 소외됐다는 거죠. 소외됐다는 것은 나는 소외된 주식을 남들 관심 없어 사가지고 나는 많이 먹겠다. 그것은 업황 분석이라든지 그 기업의 실적 분석이라든지 어떤 시대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만 바닥에서 막 거두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보초서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팔면 주식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거래에 실린 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여기가 내려올 때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니 거래가 이거 이상을 실려야 되니까 거래가 실릴 때가 여기네요. 그죠? 거래가 실리고 나서 5일선을 안 깨고 있었는 거죠. 그러다 다시 실리는데, 실리는 것은 여기 실렸어요, 많이. 그러기 말고 여기 거래량 어느 정도 실린 상태, 여기서 이미 전고점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종가까지 다 사면 다음날 급등을 수혜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되죠. 15,000대 사야 되는 거죠. 요게 주식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9,600원이 저가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일단 50% 내외를 갑니다. 기술적 반응. 아무 이유 없이 전체 시장만 좀, 요즘 낙폭과대해주는 2차 전지 같으면 거의 50% 올라오잖아요. 정말 나쁜 주식이 고평가 주식은 한 20% 30% 올라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포즈쿠프침 이런 거 20, 30%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더 좋아지면, 업황이 좋아지고 장이 더 좋아지면 한 50%까지 올라와요. 일단 낙폭까지 15,000까지 와서 여기서 거의 한계거든, 일반적으로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거 다시 뜨잖아요, 16,000원으로. 그럼 이것은 2만 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1,000원 왔습니다. 자, 그럼 2배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3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3배 가면 3만 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이면, 보니까 3만 원이니까, 이 주식이
주봉 월봉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58,000에서 빠졌죠. 거의 이제 80%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죠. 단순 가격. 근데 실제로 많이 빠진 것보다 아직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유가 빠졌으니까 그 전에 코로나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럼 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지로 이렇게 많이 10배 갔다가 왜 반의 반 타작이 됐을까? 그걸 업황을, 이게 신택은 PCB 업체잖아요. 인쇄로 기판.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 뜯어보면 안에 막 칩들이 들어가 있어. 그 칩을 박아놓은 인쇄로 기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내고 만드는 회사예요. PCB 회사니까. 연성 회로 기판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IT가 수요가 좋을 때, 핸드폰이 많이 나간다든지, 가전제품이 많이 나갈 때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좋아. 그러면 코로나 때 2020년도에는 뭐 세탁기도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꾸고 다 바꿔서 집에서 있으면서 뭐 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공급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진이 높으니까 많이 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냉장도 30년 쓰고 핸드폰도 몇 년 쓰니까 이때 다 했다는 거죠. IT는. 그러면 신규 수요가 계속 줄을 그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업황 분석이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왜 올라갈까? 2020년도니까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빠져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딱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됐죠. 지금 21년도 그때 한참 업황이 좋을 때 IT 아무 업황에는 다 좋았어요. 반도체도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영업이익이 1,700억 냈다가 1조 3천억에 1,700억 내면 그럼 10%대 이상이잖아요. 단순 마진율이 1조 7천억에서 22년도 3,500억이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진이 좋을 때가 그러면 공급이 잘하고 수요는 많은데 넘치는데 가격이 몇 배씩 뛰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상화되면 매출도 줄지만 이익도 바로 3,500억이 이익 나 적자가 880억 나왔어요. 작년도 적자가 47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것을 아무 때나 내려오면 그냥 손절을 해야지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올해 흑자 전환 되잖아요. 흑자 전환 되니까 올해 흑자 전환 될 때 바닥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80% 빠지면 그때 바닥에 사면 리스크는 적어요. 그죠? 그런데 167억이죠. 원래 영업이익이 매출도 1조 3천억 정도. 올해 1조, 내년 1조 5천억. 가그만큼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1,000억이 안 됩니다. 예상 이익이 973억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2020년 1년도에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21년도 주가의 절반 정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 거죠. 그럼 58,000의 절반, 28,000, 3만 원 내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가가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내외잖아요. 장기로 보면 이렇게 되죠. 박스권 하단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28,000부터 3만 원, 5천 원 사이 목표가에 이게 흑자 전환 실적이 앞으로 좋다 치더라도 주봉상으로 보니까 매매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부터 28,9천부터 일봉을 봤더니 매물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 보면 결국은 좀 주봉을 보면 되니까 박스권 하단이 그죠? 그래서 2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일단 목표가 올해 상반기 5월에 실적 잘 나오면 그때까지 목표가를 28,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이제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죠. 그 손절가도 깨지 않는 단기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2%서 19,5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00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 지금 보유 이익 중이니까 보유했다가 올해 상반기 28,000까지 목표가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22,450원 돌파해야 되니까 이거 돌파 못하면 눌림목 주는 거죠. 그러면 짧게 나는 팔고 나오겠다면 2만 원 손절가를 보고 1차 2만 원, 최종 중장기 투자도 19,500원, 장기 투자자 목표가 28,000원, 단기 투자자 목표가 요거 돌파하면 한 24,500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우선 가져가시고 네. 단기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28,000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실적도 꼭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최병원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께서 좋다? 네, 가져가라 하면 어때요? 믿음이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아닌 건 진짜 요즘은 잘 이런 얘기 일부러 더 안 하는데 네. 옛날에 최병원 전문가님 제가 별명 지어드릴 때 전략매도라는 그랬었거든요. 진짜 한번. 그런데 진짜 그 얄짤 없으시거든요. 한 진짜. 10개, 한 2개 중에 하나는 전략 매도 시던 시절이 그러니까 있었죠. 예,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네. 아, 저희 두 분께서 영화를 안 보신 지 좀 되셨다고 하시니까는 네. 저희 고고씨님께서 건행님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적이고 회사집 반복이시고 굉장히 성실맨으로 네, 굉장히 높게 오해를 평가를 하고 계시네.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오해 아니에요? 아, 회사 집 학원, 회사 집 학원 네, 이런 영화관도 식으로. 한번 들리시고 아, 네, 네, 노래방도 한번 가시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음료도 좀 마시시고 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런 거 갔었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딱 어떤 그런 패턴 사이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뭐 본가를 가던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 집 학원, 회사 집 학원 그러다 처가 갔다가 회사 집 학원. 아우 재미없다. 왜 그래요? 아, 재밌게 살아요. 그러게요. 좀 네.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 이 생각도 좀 드는 오랜만에 구간입니다. 데이트. 네. 그렇죠. 네, 애기 그렇죠. 제가 봐줄게요. 괜찮습니다. 왜요? 저희 애가 이상한 애고? 괜찮아요. 불안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저희 애는 어린애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동생들은 되게 이렇게 자기가 되게 대고 놀아요. 네. 근데 걔가 그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애를 봐줄 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안 봐줄게요. 그럼 진짜 봐준 애도 날리게. 네, 거꾸로는 봐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거꾸로는. 아, 알겠어요. 한 네. 명씩, 예, 한 명씩. 예. 네. 그나저나 지금 종목이 막 올라오는데. 아, 그렇죠. 네. 오늘 또 이게 급락하는 종목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리콘2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크록스 신고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엄청 밀리네요. 매수가가 중요하죠. 33,500원, 10%신데 네. 한마디로 딱 당혹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뭔 일이래요, 이게? 당혹스럽죠. 오늘 지금 거의 20% 가까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너무나 갑작스러운 매물을 소화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멘트 남겨주셨는데 현재가가 2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네. 거래가 오늘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동반한 급락이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지금 전에 종목 얘기해 주시면서 실적을 체킹해 주셨는데 어닝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이게 단기적인 실적 저하인 것인지 아니면은 올해도 좀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인지 그러게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의 급락 실리콘토에 대한 판단, 네, 전문가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실리콘트가 4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60억 나왔으니까, 이게, 올해 영업이익 한 2천억대를 보고 있었는데, 4분기가 260억이면, 곱하기 4하면 1년에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뭐 내년 2천억까지 한데 작년에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 매출하고 아주 좋았거든요. 그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프로모션 다른 이제 미국에 들어가 진출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2를 이제 플랫폼에 얘들 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새로운 뭐 프로모션 해주고 여러 이렇게 업체 해주니까 실제가 아주 좋은 거였죠. 근데 이게 이미 가도하게 들어가서 미국도 이제 뭐 관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체 미국 관련된 게 이제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이제 봐지고 앞으로도 그러면 올해는 지금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물가가 이제 관세로 고공행진된다면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좀 소비가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라든 관련 걸 덜 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지금 에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뭐 계란값이 워낙 뛰어서 계란도 사 먹기 힘들 지금 그럴 정도로 올라가고 계란도 공급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결국은 또 이게 여러 가지 물가 올라가면 화장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관련 주식 이제는 모멘텀이 실적이 안 나온 거 확인됐으니까 사람들이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작년엔 경기가 워낙 좋았고 소비도 좋았는데 이게 소비 주둔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식은 보시면 이 매물대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월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느 정도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이 해외 화장품 해외 진짜 플랫폼 만들기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뭐 아모레퍼시도 지금 뭐 미국 전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지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시작돼서 봤으면 저점이 시작되고 추세가 반전했기 때문에 보시면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번이 아니면 하나, 둘, 세 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장기적으로 보유 금지선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금지선이 38,000원이에요. 38,000에 보유 금지가 돼 있는 주식인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업황을 몰라도 그런데 업황이 지금 좀 경쟁심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봉상으로 보면 모든 수렴을 하고 주식을 수렴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 주식은 단 한 주라도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계속 주식을 여기서 얼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의 30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이 일반적으로 2023년도 30배가 올른 주식이 주식은 이렇게 단순한 가격으로 보면 심리로 보면 3배, 10배, 30배, 100배 이렇게 갑니다. 그럼 100배 가는 주식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것도 해외 화장품이 진출한 데 선두주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출도 아무 화장품의 진출도 쉬우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잖아요. 그 선두주자고 불려. 그래서 이게 이렇게 30배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식이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뭐 앞으로 실적이 나아진다 이런 것도 아예 뉴스 자체도 보시면 안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거 이미 시가총액이 3조 이상 갔기 때문에 오히려 3조가 갔잖아요. 그럼 3조가 갔으면 이 화장품은 많이 봐요. 17배인데 그럼 2천억 이상 정도 영업이익 나온 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적정 주가로.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니 업황이 더 나빠지 더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연히 뭐 실적이 나온 1분기 다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하반기 좋아질 거니까 뭐 해서 목표가 다시 높아지면 그럼 계속 내려가 여기 가서 계속 뭐 안 내려갔지만 어느 정도 가서 올라가야 건등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는 시점도 33,000원에 샀기 때문에 완전히 초보자입니다. 주식 살 때. 차트도 모르고 업황도 모르고 그냥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먹고 나오겠다고 사면 바로 이런 게 크게 물리는 거죠. 한 30%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이라 10%, 20% 가까이 내려왔나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요즘 뭐 막 바닥에서 가는 주식 잘 가다 낙폭 가대 주식 올해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 바닥에서 사면 그냥 50% 100% 올라가요. 그런 걸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판단을 조금 냉정하게 하셔야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실리콘2가 또 이런 수출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좀 체크해 보시면서 밸런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도 진짜 전략 매도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전략 매도가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예전에 미스터 진단 또 같이 하시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할 때 네. 몇 번 이렇게 했다가 이게 너무 이게 강하게 포장이 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전략 매수는 좋은데 네. 매도는 좀 슬프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실리콘도 봤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5위를 한번 먼저 공개를 하면서 그럴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5위는요? 어떤 영화일까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게 네. 어느 나라 영화예요? 이거 왠지 막 대만이나 일본이나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우리나라예요. 로맨스물인데 저희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의 다현 씨가 출연하셨더라고요. 다현? 네네. 또 모르는 티를 막 내. 아, 찾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냥 이러면 되지. 그러게 나 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가 보죠? 예전에 저희가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네, 뭐 연기를 뭐 얼마나 하겠어 이랬는데 사실 요즘은 좀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다현 씨의 연기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네. 몰랑몰랑한 거는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안 봐요. 로맨스물. 큰일 납니다. 남자애들 보면. 그런가? 네. 근데 이제 데이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자친구하고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그래야죠, 뭐. 그게 아니면 뭐. 예. 끌고 가가지고면 또 자면 어떡해. 옆에서. 그럼 얼마나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진짜. 근데 관심 없는 게 또 너무 티가 나, 얼굴에 막. 그러니까. 그럼 또 내가 화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품이 네. 막 너무 나는데 소리 안 내면서 그냥 하품하려고 나가. 막 이를 악물고 있어, 이러고서. 그냥 집에 가자. 예, 네, 이렇게 어쨌든 된다고. 네.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5위였고요. 네. 자, 그럼 1시 구간 때 우리도 소녀 한 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 1시 구간 맞네. 어떠한 키워드가 핫하게 종목들이 소녀.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앵커 넣어주십시오. 네, 미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가장 크게 쏠리고 있는 곳,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대동기어가 오늘 가장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논의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동기어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24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1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68,300원에서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클래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급등으로 출발한 뒤에도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7만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1%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6만 원 선도 약간은 벗어난 채 5만 8천 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5만 6,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위에 위치한 심택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는 장기 목표가 2만 8천 원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택은 전날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켜내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5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4만 원대에 시작해서 오늘 장에는 6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6만 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에 위치한 위너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신규 상장했던 위너스인데요. 전거래일에 하락으로 마감한 뒤에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7%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8,1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금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6,0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댓글에서도 다소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장에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15%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9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삼성중공업도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5,600원 선에서 고점을 나타냈었지만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15,000원 선을 약간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카카오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카카오 그룹주가 다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오늘장의 현재 구간에도 5%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4만 원 선을 회복하고 이제는 4만 2천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MOT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등 완성차 업계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삼성 SDI의 독점 공급사인 MOT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과 함께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MOT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현재도 20% 넘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9,6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LK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 화려한 신고식을 치르고 오늘 이틀 차인 오늘은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14%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5만 원 선 안팎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빌리언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2021년에 개최된 글로벌 경진대회에서 폐암 환자에게 발견된 유전자 변이에 대한 기능을 AI로 예측하는 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93%로 가장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내면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10%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2%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위에 위치한 삼성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업체를 모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8,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2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급락에 다소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의 매출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증권사 전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하락분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27,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위에 위치한 하나오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상승으로 출발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4%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7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메가터치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매개로 테슬라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4,5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위에 위치한 한농화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 움직임 나와주면서 2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9,4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주의 강세 속에 전진건설 로봇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4%의 오름세 지켜내고 있고요. 59,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KG 모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3월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정말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4%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클래시스를 대표적으로 해보면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업종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용기기 관련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삼성에서 살 정도의 그런 설 아직 뭐 산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미용의 또 대표적인 그런 파괴력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은 크게 피부도 있지만 또 치아와 관련된 부분도 라미네이트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실적이 꾸준히 좋았던 기업 이미 주가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련된 주식도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랬던 것들은 오히려 경쟁이 심화된 상태의 업종에서 그런 것은 주가가 못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은 미용 관련된 걸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섹터 산업 자체가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는 의료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의료기기도 뭐 AI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신 의료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레시스 뭐 삼성 이야기가 있어 뭐 부인했지만 저는 삼성이 크레시스 뭐 이런 화장품 가지고 진출하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를 삼성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삼성은 AI 혁명 시대에 뒤처져 있는데 지금은 삼성그룹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을 즉 공격적으로 수십 조라도 투자해서 이쪽으로 가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남들 하는 뒷북 투자하고 이런 것은 늦었죠.
휴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이번에 이제 편입하고 했는데 그것도 옛날에 이미 오래 전에 했어. 이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뒤처졌습니다. 현대차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더 뒤처졌지 대다수 기업보다 다 뒤처져 있으면 중국보다도 이미 수년 지금 이제 레인보우에 들어간 돈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수조를 해서 외국 기업을 10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뒷북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의 삼성전자가 이런 뭐 코스미, 크레시스 그 루머라도 이렇게 루머가 나온 것 자체도 아주 국내가 과연 저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지금 혁신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될 텐데 혁신조차도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뒤처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AI 혁명 시대 하나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잘 나가야만 살아납니다. 아까 이제 실리콘투 했듯이 새로운 걸 해서 플랫폼에서 해외 진출가 도와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클래시스도 실적도 계속 좋아요. 그래서 이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자,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주식은 보시면. 자, 보면, 원택이다. 그럼 원택 이럴 거는 이제는 좀 안 좋았어. 실제 안 내려왔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그러면 보시면 하이로닉도 빌로 지금 실적을 해요. 그 실적이 좋은 것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파마 리서치 보시면 이렇게 보면 편남 이렇게 보시면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보세요. 2020 그전에 이제 이때 코로나 때 좋았던 40%, 26%, 34%, 33%, 27%, 20% 이상을 계속 매출 성장하면 이것은 단 1초도 팔 필요 없이 보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보유만 하는 거예요. 팔 생각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또 아까 크레시스도 보시면 계속 30%, 40%, 27%, 30%, 올해도 40%, 23% 성장. 이것도 지금도 보유만 해도 되는 주식이죠. 가격을 보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올라와서 그렇지만 지금 신규로 사야 될 이유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쌀 때 이미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용 관련 주식은 주가가 바닥이라 사도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해외 진출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온 상태니까 중국은 이미 자체 로컬 화장품 미용 많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섹터별로 아무 섹터는 가는 시대가 아니라 경쟁이 심화된 성숙기 산업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가장 강력하게 실적이 좋고 선도하는 기업도 한두 개만 가는 거지. 그래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확실한 거 사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미용도 많이 좋은 기업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롭게 좋아지는 기업들 사야 되는 거죠. 요즘 잘 가는 거 요즘 올해 잘 가는 게 고체 전해질 관련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거 사놓으면 그냥 바닥에서 50%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크레시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네. 매력이 좀 적고요.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 상승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가? 네, 확실하게 네. 좀 숫자가 좀 찍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약간 비호이신 걸로 미용 네. 쪽은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안치무님께서는 삼성에 뭐 돈이 있나? 돈이 이렇게 반문하시네. 돈은 있겠죠. 돈은 있겠지만 이제 그런 안 써야지. 투자용 돈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지금 그렇게 체크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삼성이 오래됐다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종목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LG전자 또 관련된 종목들. 자,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없어요, 많이.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봐드릴 테니까 네. 많이 좀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 더 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바이렉스입니다. 저희 힘내자님의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22,300원, 15%입니다. 계속 빠지네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트럼프의 관세 탓인가요? 라는 질문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바이넥스가요? 네,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17,740원. 모든 종목은 다 트럼프와 연결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트럼프 때문에 내 종목이 밀리나라는 혹여나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차트 보시면 많이 속상하신 상태가 맞긴 맞거든요. 이것도 결단이 필요한 지금 상태라고 보세요. 기다림의 구간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미소 의원님. 의견은 투자 의견 비중투자 의견들이고요. 주식이 깨지면 다 남 탓합니다. 대중투자자는 이게 대중투자 심리고요. 내가 깨먹은 거죠.
트럼프가 때문에 깨먹었고 전문가 때 동방박사 때문에 깨먹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잖아요. 자기가 엔터 눌러서 사고서 팔는데 TV 보고 그럼 바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8,000원, 10,000원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깨지니까 내가 난 차트도 모르고 사야 될 아니면 보유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 사고 있는데 잠깐 먹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바이넥스를 사야 될 이유가 이때 당시도 별로 이때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되기 전에 이미 시세는 마감됐습니다. 2009월 달에 여기 마감됐잖아요. 10월 22일 날 급락이 시작됐는데 추세가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죠? 추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추세를 그냥 여기서 깨져가지고 수렴해서 꺾이잖아요. 그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식이 거래가 3번이나 크게 실려서 차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실려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여기서 폭락했으니까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빠지려면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CDMO 바이오시밀러 회사잖아요. 그러면 자 셀트리온도 못 갔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하니까 갔는데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예요. 자, 2008년도 바이오시밀러 우리나라 산업이 셀트리온이 시작됐고 그 위에 삼성바이오 했고 이제는 SK도 있고 바이넥스 다양한 회사들이 소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수주 받아서 하고 하는데 수주도 계속 좀 바이넥스 좀 취소가 됐고 그정한 거. 그러면 잠시 이제 CDM의 송도 공장 만들어서 시설 정설했을 때는 좋아요. 근데 수주를 계속 해야 돼. 수주가 취소되고 수주가 감소되고 한다면 주식은 빠지는 거죠. 수주 산업이니까.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좀 샀다가 좋다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 큰 흐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송도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간다면 당연히 관세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관세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제 바이오심의 경쟁이 확실히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저가 그러잖아요. 그냥 셀트리온 그냥 당장 다 파시라고. 2010년도 그때 막 100배씩 올랐는데 그때 해야지. 마찬가지 잘한 가장.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또 잠깐 올라가요. 그죠? 그래도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것도 바이넥스도 반등할 때 21,000원 정도입니다. 목표가가 박스권이니까 21,000원 정도 가면 목표가 팔고 손절하고 나오셔서 건드리지 마시고 손절가는 지금 19,000원. 최근에 저점 깨면 안 되니까 19,000원 드리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 21,000원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비중 축소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그 목표가를 높게 잡아주시려나 싶었는데 네. 폭이 넓지는 않네요. 21,000원 정도 라인. 네, 밑으로는 19,000원이신데 폭이 그렇게 위아래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빠른데요. 네. 일단은 눈길을 빨리 다른 데로 돌리시는 그렇죠.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냉정한 판단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 네. 여기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랭킹쇼 네. 계속해서 저희가 순위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4위를 한번 4위. 공개해보고 네. 말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에 이어서 4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다음에 4위는요? 4위는 히트맨2. 네. 왜요? 권상우 씨 나오는 영화. 네. 저는 이제 권상우 씨를 보고 있으면 네. 저분이 아마 나이가 50이 넘으셨을걸요? 진짜요? 네, 거의 그런데 우와. 몸이 우와. 이게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 저는 몸이 아니라 얼굴도 하나도 안 늙으신 것 같던데. 살도 안 찌고 그냥 네. 관리를 저렇게 잘하세요. 관리 네. 비결 좀 알고 싶다. 뭘 많아요. 유튜브 가면 맨날 이게 운동을 일정하게 하고 있으면서 또 네.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진짜. 자기 관리가 네.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히트맨 제가 원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게 저는? 약간 네. 이제 범인 찾고 약간 그런 건데 이제 주인공이 뭐 경찰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웹툰 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신기한 좀 색다르게 접근하는 조금 방법.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군요. 그렇죠. 네, 약간 무겁지 않게. 실패는 적고 그렇다고 대성공도 안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가벼운 영화입니다. 예. 저희가 주식하면서 머리가 조금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해지고 싶을 때 이런 로맨스 영화나 이런 코믹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뭐야 싸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중요한 건 별표 싸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아 맞네요. 예. 네. 자, 문화의 날입니다. 자, 어쨌든간 그럼 다음에 전문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신기수 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유리기판. 네. 관련돼가지고, 유리기판이 좋아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도. 뭐였지? 유리기판은 어제 일인데도 생각이 안 나네. 생각하려고 안 나죠? 아니, 안 나죠? 생각이 났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좀 뜨거운 부분들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필 옵틱스를 한 번 더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지속해 봅니다. 그럴까요? 네. 자, 완두콩님이 사신 종목이고, 매수가가 42,550원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한색하고. 오늘은 뭐 크게 네. 문제 없습니다. 어제 좀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락의 변동성이 있어서. 네. 근데 3%밖에 안 돼요. 왜 그러실까? 네, 그래서 네. 비중을 더 실을까. 저게 이제 딱 줄을 딱 거놓은 걸 보면은 네. 딱 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발만 실어볼까. 살짝 담그셨네. 그렇죠. 더 지금은. 밀릴 수도 네. 있지만 발 담글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필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가격대를 딱 한번 그어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더 실어도 되는지 어떻게 전략 짜실까요? 예, 필옵틱스는 이제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활동을 했던 종목이고, 필옵틱스는 제가 2만 원 밑에서 추천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2만 원 밑에서 추천을 드릴 때 드렸던 목표가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쪽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리기판은 PCB 쪽에 FCBGA를 코어 부분을 유리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PCB가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리로 해나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옵틱스는 유리에다가 구멍 뚫는 레이저 TG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핵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 회사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시기까지는 아직도 좀 남았어요. 지금 미리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17억 했는데 3분기까지 4분기까지 해도 뭐 아무리 잘해도 30억을 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이 지금 9,600억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비싼 구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다시 5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분간 좀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많이 빠지면 제 생각에는 3만 5천 원까지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만 원에 3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뭐 살짝 들어갔는데 뭐 더 빠질 수도 있다 봐야 되고 올라간다면은 5만 원대에서 또 팔아야 되고요. 또 빠진다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 중간값이니까 조금 사고 밑으로 더 빠지면은 3만 5천 원 부분에서 조금 더 사고 해서 또 올라가면 또 팔아주고 하는 정도의 매매가 좋을 것 같고 필옵틱스 뭐 지금 더 사도 되느냐 뭐 조금 3%시면은 뭐 좀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위쪽으로 상당히 뭐 이제는 높게 볼 수는 없다. 이제 룸이 많이 남진 않았다. 짧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한 4만 8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벌써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러니 박스권 매매를 생각을 하시면서 뭐 비중
뭐 조금 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더 이제 비중을 실을 생각을 더 하시면서 적당히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필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 하단하고 상단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이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목표가 5만 원이니까 그 근처까지 한번 꼭 5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 그렇구나. 체크를 해주세요. 유리기판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아마 지금도 홀딩하고 계시면서 거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대표 종목인 필 옵틱스를 통해서 네. 들여다봤네요, 저희가. 저희 고고님께서는 그래도 올해 유리기판 관종해야지요라고 의견 주시네요. 꾸준히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운동은 필라 옵틱스 이거 저만 이해 못했나? 필라 옵틱스, 필라테스 얘기하시는 필라테스. 거구나. 운동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네. 필라 옵틱스. 네. 아, 재밌네. 고독하구만님께서 언어 유희를 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영화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 예지양한테 볼 사람 없는 건가요? 라고 고독하구만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뭐지? 같이 보고 싶다는 의미인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지원하면 같이 봐주십니까? 아, 예징 가능한가요? 절레.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우와, 냉정한 여자다. 뭘 냉정해. 나도 상식적이지. 여기에서 갑자기 보고 싶어요 이런다고 어떻게 봐요 그걸. 예. 아,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야? 아, 그럼요. 저만 오픈마인드인가? 그렇군요. 알겠어요. 김수경 앵커는 그럼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볼 수 있지. 뭐. 대단합니다. 네. 예. 팝콘- 신청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빵 터지네 진짜. 네. 자, 이렇게 오픈마인드 우리 네. 김수경 앵커였습니다. 유리 개판. 아, 유리 개판은 아니지. 유리 개판에서 유리 아니에요. 개판이 되면 아직까지 어떡해요. 개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개판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네. 유리기판 앞으로 또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을 그 사이에서 피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다비님의 종목으로 가는데요. 요것도 요즘에 좋잖아요. TCC 스틸. 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매수가 32,000원이시래요. 네. 그리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 들어가셨나? 네. 그럴 것 같기도 한 가격대입니다. TCC 스틸이 요즘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 초에 이 주식이 얼마에서 시작을 했느냐? 25,000원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좀 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뭐 많이 가야죠. 네, 워낙에 눌려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또 내려왔네요. 반토막이 더 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거래가 얼마 만에 붙고 있는 거죠? 10월 달 지나고 계속 조용하다가 요즘 며칠 근간 사이에 거래가 붙으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좀 네. 그나마 귀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때를 지금 기회 삼아서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네. 타점 잘 잡고 들어가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현재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낙폭과대 주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는 종목인지 어느 정도 호흡이 필요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TCC 스틸은, 뭐 보면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또 그만큼 또 다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닐 수가 있죠. 빠진 데는 빠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철강주들이 빠진 데는 화학주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고요. 이번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건 뭐냐면은 T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이 뭐냐면 주석 도금 강판이거든요. 근데 이 주석 도금 강판이 특히나 중국 쪽에서 저가로 막 내보내는 바람에 특히나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던 그 이제 품목이 주석 도금 강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 쪽에 관세를 매기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도 뭐 관세 맞긴 하겠지만 오히려 중국 거를 안 쓰겠다라는 의지가 미국이 강하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상당히 중국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주석 도금 강판 부분은 오히려 수혜가 될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중국 쪽이 관세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 물품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뭐 예외 상황으로 두든가 하는 것들이 좀 결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좀 다르게 철강 부분은 미국 내에서 대안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업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너무 수혜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 그 작년에 3월 달까지 3분기까지 94억이니까 한 100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총이 지금 8,300억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PER 같은 걸로 따져봐도 지금 말이 안 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싸질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온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여기에서 과연 121선을 뚫고 35,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래쪽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선도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24일 날 그 거래량이 많이 붙었죠. 24일 날의 저가가 29,450원이니까 61선이네요, 그게. 61선 깨지면은 일단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고 121선을 뚫어주게 되면은 한 4만 원 부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밑에 바닥에서 숨을 못 쉬고 있다가 슬슬 고개를 드는 종목도 있으면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네, 왜 웃으세요? 채팅창 보고 있다가 네. 우리 이종복 전문가가 하도 도배를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요거 저희, 신규 전문가님의 판단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랭킹은요,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부터 5위까지를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설문조사가 뒤집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까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게 이제 30%대를 돌파하면서 가가다가 1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미키 네.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이거 미키 미키. 17이에요, 미키 17이에요, 아니면 미키 17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세븐틴은 아닌 것 17? 같고. 원래 왜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네. 소설 원작이기는 한데 인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미키 유천이요. 근데 이게 예. 근데 이게 17하고 17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읽긴 해야 돼. 우리가 깊숙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진행했던 그 주제가 그 주제가 미키 17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 출연자분께서 17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17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닌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랬어요. 가끔 만약에 네. 뉴스 리딩 같은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거 미키 17이라 써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안 보시는구나 이러면서. 네. 예. 17이 맞지 않을까? 저희 17이 맞겠죠? 조지소로스님께서 여기 좀 힌트를 주시네요. 네. 자, 우리끼리 그냥 정해요. 17이라고 하는 그냥 걸로. 미키로 할까? 아니 이게 불만이신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괜찮네. 17 네.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드릴 출연료는 있는 거죠. 저희 둘 연봉 다 합해서 하루 출연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외로 네. 또 소탈하게 그냥 그런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 니들, 대범한 인물들은 또 너희들이 이렇게 무슨- 돈 몇 푼에 뭐 출연하네 안 하네 안 그래. 맞아. 불쌍하게 우리 볼 수도 있어요. 그래, 니들 무슨 돈이 있겠니? 이러면서. 예. 네, 돈을 어쨌든 우리가 주나? 네, 토마토에서 줘야죠. 우리 연봉 까자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간. 네. 밀키 17이 네. 34%로. 그렇구나. 캡틴 아메리카 네 번째 시리즈를 지금 이기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리하시다. 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불장 포에버 님께서 요즘은 불장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삼양사입니다. 이 삼양사도 이거 보면은 종목이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네.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네, 45,400원에 매수를 좀 하셨고. 네. 이렇게 횡보만 합니다. 그래서 쭉 옆으로 가면서 왜 안 오르니,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심하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네. 5%의 비중을 살짝 담그고 계시는데 네. 언제 이걸 목표가, 손절가 잡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매수하신 것 같죠. 근데 이게 저가가 저가가 맞을까? 네. 저가가 그냥 그게 계속 좀 저가할까 봐. 그래요. 네. 전문가님, 이게 삼양사가요. 네. 이제 한번 좀 내려오더니 또 이렇게 또 횡보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고구마다, 네, 고구마. 이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통 이제 삼양사를
그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 회사는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자주 보지는 않거든요. 이 회사를 자주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 쪽하고 그리고 화학 쪽하고 있는데, 화학 쪽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에 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삼양사는 삼양자가 붙었으니까 불닭볶음면 보면서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2차 전지 보면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또 보면은 2차 전지도 움직일 때 또 안 움직이고, 그럼 싸다고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싸긴 싸요. PER 지금 보니까 뭐 한 4.5배, 5배 이하니까 싸다고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매출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뭐 2021년도에 2억 3천, 2,300억,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600, 매출액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변화가 없는 회사는 PE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꼭 공기업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이제 고만고만한 실적을 가지고 망하지는 않지만 성장은 없는 회사. 그러니 그렇게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PER 높게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과연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갈까 싶어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뉴스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빵빵 슈팅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또 그런 뉴스가 한 번 정도 좀 나올 것도 같아요. 예, 한 번도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작년에 뭐 2차 전지 쪽에 진출한다고 했으니까 또 한 번쯤은 또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뭐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한참 갖고 있다 보면 또 한 번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투자 의견이. 그래서 한참 갖고 있어 보자. 올라가면은 뭐 한 또 뭐 한 5, 6만 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지난번에 보니까 6만 5천 원도 뭐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6만 원 가까이 뭐 가지 않을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잡아놓고 한참 갖고 있으면은 또 뭐 올해 안에는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비중을 많이 실을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또 비전을 가지고 뭐 꼭 간다 막 또 이렇게 할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좀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드는 종목이라서 들고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뭐 적극 추천하지는 않는 종목이고요. 5%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보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나는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사절일 주식일 것 같긴 한데. 약간 뭔가 연습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추천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구집할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네. 수익률보다는 네. 그냥 경험. 그냥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목표가로 나 이거 투자 한번 해봤다. 경험? 이런 네. 느낌으로 또 손실만 나지 않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양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삼양사까지 받고 이제 영화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3위. 4위까지 공개가 됐고요. 네, 3위 할 차례죠. 네, 3위 공개해주세요. 검은 수녀들. 네. 송혜교 씨가 나옵니다. 수녀로 나오겠죠? 당연히 수녀들이니까. 이게 네. 보니까 이제 퇴마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 퇴마. 퇴마. 그러니까 귀신을 귀신 물리치는. 쫓는 거. 네. 이제 여러 이제 신부님도 퇴마하시고 스님도 퇴마하시고 이제 하죠, 그러다 하죠. 보니까 이제 수녀님도 퇴마하시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아, 재밌겠다. 약간 무섭지 않아요, 이런 거? 다크할 것 같긴 하다. 약간 다크 그런 다크. 그 전에 송혜교 씨 나온 그거 뭐죠? 시리즈. 그 전에 바로 전에 히트쳤던 드라마요? 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또 내가 누구한테 여쭤보나? 예. 아니죠, 전혀 모르겠네요. 영화 본 지 4년 됐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거 영화 말고 그거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왜 생각이 안 나? 그때 송혜교 씨가 왜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연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좀 다크했거든요. 더 글로리. 글로리. 아, 네, 예. 요것도 약간 좀 다크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두운 느낌으로 이어는 가는 네. 가고 계시네요. 더 예. 글로리를 보긴 봤어요? 더 글로리요? 뭔 내용인데요? 알긴 알아요?
그만하자. 몰라요. 이분은 진짜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 가끔. 글로리 하면. 알겠어. 글로리 알려줄게요, 하면은- 제가. 네, 알겠어요. 네, 예증 부른 다음에 너무 알려줄게요. 파지 마. 힘들어, 진짜. 네. 2시 7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네. 어떤 종목들을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또 예리한 질문 알려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예지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또 달라진 시장의 관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시간 간격으로 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주를 제치고 위너스가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의 변동성을 다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언뜻언뜻 파란불과 빨간불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대동기어가 여전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가까이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2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가 보면 셀트리온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역시 처음으로 분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램시마가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등극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 이렇게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8%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오늘 장중 고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츠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는 5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수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는 7% 정도의 상승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 DX도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57,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모티브링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상장 이틀째까지 강세를 보인 후에 이후에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공모가 6,000원은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3%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1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넘어가 보면 MOT 자리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멘텀 속에 여전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9,700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 안팎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5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올릭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빅파마와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57,500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는 약간은 벗어난 채 5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14위에는 SK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7,000원 선을 회복하나 싶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6,05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면 MDS테크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기반한 제품 공급이 예고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6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1,4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리콘투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가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2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심텍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위로 넘어가 보면 LK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공모가 21,000원 대비로는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4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47,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LS 네트워크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사흘째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가까이 오르면서 5,000원 선을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5%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습니다. 대동기어는 오늘 장에 당일 누적으로도 또 1시간 간격으로도 큰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재건주는 건설 중장비 쪽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분화 시켜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재건주라고 딱 생각하면 세부 섹터들이 뭐 히토류 같은 거 있고요. 앞서 살짝 말 나온 농업, 그리고 뭐 재건 건설 쪽, 그리고 또 방위 산업, 여기에다 뭐 방위비 또 분명 또 요구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물류 정상화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부 섹터들별로 다 전략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뭐 특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면 좋겠고, 또 종목도 큰 종목이 있고 작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놓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재건주들이 일단 이런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장주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는 일단 대동기어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현대에버다임이었죠. 지금 이제 대동기어가 실제로 무슨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동기어를 대장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동기어라든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났던 범양건영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럼 대동기어는 이렇게 많이 올랐고, 가령 이제 지금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종목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우크라 재건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요만큼 올라왔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테마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포스코 DX는 아직 못 올라왔으니까 포스코 DX를 사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기어나 범양건영이 꺾이면은 포스코 DX는 못 올라갔는데도 같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대장주라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멘텀이 그러면 앞으로 더 남아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크라 재건 관련 모멘텀은 아직도 뭐 남아 있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야지 뭐 이제 종전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트럼프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푸틴 만나는 게 아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푸틴 만나기 전에 이리저리 교통 정리를 해놓고 나서 푸틴 만나고 나서 만나면서 이제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을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가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틴 만나서 오히려 이제 종전 협상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모멘텀 구간 내에서 추세 하락이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처럼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저기도 그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들도 빠져 있을 때 방송하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질 때 잡아야 되죠. 대동기어도 빠질 때 잡아놔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또 비중을 또 줄이는 구간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항시 앞으로 이제 그 푸틴 만날 때까지는 빠지면은 잡았다가 오르면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섹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선취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테마주들은 선취매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수급이 붙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들이 한번 빵 치고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눌린 구간 잡아가지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우크라이나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재건주 관련해가지고는 모멘텀은 남아있다. 하지만 절대 따라잡지 말고, 눌릴 때 사두면은 오를 때 또 팔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푸틴 만날 때까지는 계속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알아듣기가 편하네요. 어쨌든 모멘텀이 있고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언제 만나느냐, 지금 뭐 연락 정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네.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고 또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갈 때 사지 말고 간 다음에 꺾였을 때 사는 걸로 네. 이렇게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건주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종목도 조금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를 잘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저 해사랑님 모셔볼게요. 네, 엠노 때문에 좀 속상해하고 계셔가지고 네, 엠노를 잡으신 가격이 69,000원이시거든요. 그리고 10%입니다. 이제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왜일까? 차트를 보면은 며칠 전에 신고가가 났어요. 네, 2월 6일 날 84,100원 찍고 나서 음봉이 계속 찍히면서 밀리면은 견디기가 힘드시긴 하죠. 그렇죠. 지치시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고점이 이미 거의 다 올라갔던 거 다 내려왔어요. 네네네. 네. 급하게 올라왔던 감이 있긴 하거든요. AI하고 엮여가지고 엠노가 지금 시세가 좋았는데 아예 추세 이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60일선을 놓친 상황입니다. 전문의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빨리 하차를 할까 예상을 하고 계신데 매도가가 만약에 지금 파신다고 해도 손실이 크지는 않으세요. 실익이 있는 매도실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고 파시는 게 나을 건지 엠노에 대한 판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엠로도 뭐 작년에 이제 AI 붐 타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예, 이제 뭐 구매 관리나 공급망 관리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이제 뭐 AI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구매 관리 이쪽 부분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올라왔던 거고, 이번에도 또 이제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에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셔야 돼요. 올해 물론 이제 뭐 리포트들을 보면은 올해는 이제 글로벌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올해는 잡힐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을 내놓는 이제 리포트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좀 구매하는 쪽에서 가격 후려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컴퓨터에다 깔아주는 건데, 그건 너네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또 못 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발비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판매할 때 보면은, 상당히 가격 후려치기를 많이 당합니다. 플러스에서 지금 AI까지 소프트웨어에다가 지금 같이 심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발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그게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들어가야만 개발비를 뽑을 정도의 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 이 회사도 이익이 보면 100억이 안 돼요. 21년도에 67억, 뭐, 그 다음에 65억, 47억, 62억, 뭐, 이러기 때문에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서 어찌 보면은 주가가 그래도 지금 5만원, 6만원, 7만원 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성과가 안 나면은 이 회사 주가는 다시 되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쪽만 볼 수 없다. 오히려 한 5만 원 밑으로 빠지면 한번 잡아가지고 반등 때 뭐 파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비싸고 투심이 조금 꺾인다면은 오히려 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은가. 또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시장이 한번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AI 회사들은 같이 또 빠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61선도 깼겠다. 또 손실폭도 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후퇴 차원에서의 매도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네, 지금은 손실 크지 않으시거든요. 네, 일단은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호시탐탐 하시는 걸로 그 타이밍도 저희랑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우리 해사랑님의 엠노였었고요. 네. 이게 보니까 채팅창에
TV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건행퍼님이 이거를, 전혀 예. 이 세계를 모르시니까. 그렇죠. 예,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채팅으로 제가 다 쓰려면 너무 많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네. 집에 TV가 있었는데 이제 없애버렸죠. 그 이유는 애 교육 때문은 아니고 애한테 그 방송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이제 방송 본다고 이제 조용히 하니까 그 시간에 놀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채널을 막 보여달라고 난리치고 미디어 노출에 이제 노예가 어린이집 안 되니까. 간다고 그러고 잠 안 잔다고 그러고 그랬구나. 나 그렇게 돼서 그걸 네. 한 2년 참고 있다가 네. 폭발. 폭발까지는 조용히 얘기했어요. 조용히 와이프랑 TV 둘이 없애. 셋이 한 자리에 딱 앉아서 무릎을 맞대고 없앨게. 너가 안 보면 무서워. 우리도 안 볼게 이래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고서 네. 몇 년 없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그랬구나. 그럼 보니까 웃긴 거는 네. 애는 적응을 하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그거를 적응하기 참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 애는 저희 말 잘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신에 맨날 산으로 놀러 가고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밖에 돌아다니시느라고 놀아줘야 되잖아. 예. 미디어는 못 보고. 예, 그래서 어제도 네. 놀이터 가고 산 가고 진짜 이래서 대단하세요. 낙엽 갖고 장난치고 이러고 내다가 내려. 차마 저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차마. 네. 걔가 자기가 늦게 들어오면서 네. 애한테도 늦게 들어오지만 이런 말 하기가 그렇다 그런가? 이거예요. 네. 그러저나 시간이 애매하네. 네, 23분인데 종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네요. 하나 더 가죠. 자, 미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넥스트 칩이 되겠는데요. 잘 맞네요. 미래, 넥스트. 자, 12,700원. 비중은 10%. 손실이 많은 구간이고요. 오늘 좀 낙폭이 나오다가 그나마 양봉 전환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네. 이게 언제예요? 거의 작년 한 5월? 6월 정도의 낙폭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도 충격이 한번 크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쨌든 10%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가는 건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넥스트 칩 간략하게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에 영업 적자일 것 같은데 3분기까지 마이너스 126억인데 21년도부터 계속 적자네요. 1, 2, 3, 4, 4년 동안 적자면은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훅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월 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시즌이 다가오는데 약간 지금 그것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거 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봐서 더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4년 연속 지금 영업이익 적자면은 일단 관리 종목 지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 같으면은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등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일단 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는 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만으로 보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부합이 된다는 거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즌에서는 좀 빠져나오자, 그리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탈출 전략입니다. 네. 넥스트 칩 관리 종목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대응하셔가지고 네. 더 좋고 우량한 쪽으로 갈아타셨으면 합니다. 네, 신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인사 인사드리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1, 2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아니면 요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케이츠 아니면은 건희 씨가 좋아하는 네. 그거. 캡틴 아메리카.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니네요. 아니잖아. 네. 아니네. 아니야. 복제인간 이겨버렸네요. 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가 10.1 그리고 미키가 12.8. 1, 2위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캡틴을 눌렀네, 미키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키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봄직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또 워낙에 네. 또 감독님이 네. 만드는 영화마다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게 궁금하다. 네. 미키 보러 갈까요? 4년 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는 어머님한테 맡기시고 네, 한번 알겠습니다. 출동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네.
지금 양대 지수 다 강보와 네, 코스피가 크게 네. 올라갔네요. 양봉으로 네.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양대지수 상승을 하게 되면서요. 오후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